안녕하십니까. 5강은 커피의 정제, 가공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피의 가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농장, 규모, 습도, 일조량, 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 결정되면서 동일한 방식이라도 농장마다 또는 지역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건 큰 대부분의 공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세 가지 먼저 어떤 방식이 있는지 또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식법, 드라이 프로세싱 또는 내추럴 커피라고 합니다. 수확을 하죠. 그대로 말려버려요. 말리고 그 다음 그대로 탈곡해요. 우리 쌀을 수확하면 뭘 하나요? 벼를 수확해서 그 벼에 있는 외피를 벗겨내죠. 탈곡기 돌려서.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도 수확하고 건조시킨 다음에 그대로 그냥 탈곡시키는 거. 그게 바로 건식법, 내추럴. 정말 쉽죠? 자, 이 상태로 그냥 말려버리는 거예요. 수확한 다음에 체리죠. 까맣죠? 체리가 빨간 체리를 수확해서 건조를 시키면 이렇게 까매집니다. 이렇게 한 거를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시커매요. 원두처럼 보일 수 있는데 원두가 아니고 체리 말린 거예요. 사진 한번 보면 쭈글쭈글하죠? 되게. 커피를 수분 함량이 충분히 낮아질 수 있도록 햇빛으로 그대로 말려버리는 게 바로 내추럴 커피, 건식법입니다. 자, 습식법을 한번 볼게요. 습식법은 웻 프로세스 또는 워시드 커피라고 합니다. 수확을 하죠. 그리고 분리를 시켜요. 가벼운 체리, 무거운 체리. 그 다음에 과육을 벗겨냅니다. 과육을 벗겨내면 안에 있는 점액질이 있어요. 점액질을 발효시켜서 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조를 시키고 탈곡시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쉽죠. 한번 사진으로 볼게요. 이게 바로 과육을 제거하는 건데, 체리가 자두 같은 거예요. 자두 같아요, 구조가. 자두 드셔보시면 씨앗이 크죠? 그 씨앗 밖에 있는 우리가 먹는 부분, 그걸 바로 과육이라고 하고, 이 과육 부분을 제거하면 씨앗이 완전히 좀 깔끔하게 벗겨지나요? 아니죠. 뭔가 물컹물컹한 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걸 바로 점액질이라고 하는데, 뮤실러지. 그거를 발효시켜서 물에 한참 담궈 놓으면 얘네들이 분리가 돼요. 자두 씨앗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끈미끈하던 걸 물에다가 한참 동안 불려 놓으면 그 안에 그 씨앗에 붙어 있던 점액질이 분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발효를 시킨 다음에 건조를 시켜요. 파치먼트 상태로 건조를 시키고, 건조시킨 파치먼트는 탈곡을 하죠. 자, 이게 바로 발효조인데, 물에다가 그냥 푹 담가 놓는 게 발효라고 합니다. 퍼멘테이션. 영어를 제가 안 써놨는데 교재에는 있어요. 워시드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 과정. 수조에다가 물을 해놓으면 가벼운 체리는 뜨고 무거운 체리는 가라앉아요. 그러면 가벼운 건 가벼운 것끼리, 무거운 건 무거운 것끼리. 자,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파치먼트 상태에 있는 미끈미끈한 점액질을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탈곡을 하고요. 펄프드 내추럴이 있는데, 내추럴과 워시드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확을 하고 외피를 제거해요. 그럼 과육이 남아있죠. 자두도 마찬가지로 외피를 벗겨내면 우리가 먹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그대로 흡수시킵니다. 건조시킵니다. 그러면 과육에 있던 여기 우리가 먹는 부분, 자두로 따지면 우리가 먹는 부분이 이 안으로 스며들면서 커피의 독특한 향미가 배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파치먼트 상태로 탈곡하는 게 바로 펄프드 내추럴입니다. 먼저 외피를 제거한 다음에 과육이 남아있을 때 건조를 시켜서 이렇게 좀 더러워 보이는데, 당연히 우리가 먹는 부분이 스며들었으니까 좀 더러울 수밖에 없죠. 까만 것도 있고 갈색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룩이 좀 져 있어요. 펄프드 내추럴 같은 경우는 얼룩이 좀 져 있습니다. 교재를 한번 볼까요? 내추럴, 체리를 수확하지 않은 상태로 나무에서 건조시키거나 수확한 체리를 건조시키는 방식. 나무에서 그대로 그냥 말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맛이 괜찮다고 합니다. 특이하고 과일 맛이나 꽃향기 같은 게 좀 날 수 있어요. 워시드, 수확된 체리를 껍질과 과육을 벗겨낸 후 물속에서 발효하고 세척한 파치먼트 상태에서 건조시키는 방식. 펄프드 내추럴, 수확된 체리를 물에 씻고 외가피를 벗겨낸 후 과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건조시키는 방식. 자, 프로세스는 바로 밑에 써있고 내추럴은 수확 이물질 제거, 선별 건조. 워시드는 수확 이물질 제거, 분리, 펄핑, 발효, 세척, 건조. 발효, 세척, 건조를 꼭 기억하세요.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발효, 세척, 건조. 발효 과정에서 점액질이 분리가 돼도 얘를 세척하지 않으면 걔가 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세척을 해줍니다. 파치먼트 상태로. 그래서 발효, 세척, 건조는 이 그대로 통째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수강료 환불해 드릴 테니까. 펄프드 내추럴, 수확, 이물질 제거, 분리, 껍질 제거, 건조. 그럼 각 프로세스별 장단점이 있겠죠? 교재로 진행할게요. 내추럴은 장점이 있어요.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생산 단가. 굳이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땅에다가 말려도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생산 단가. 단가가 생산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단점은 조금 낮은 품질과 불균이람. 일반적으로 내추럴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스트리핑 또는 기계 수확으로 하잖아요. 근데 품질이 안 좋고 불균일한 상태로 그대로 말린다고 품질이 좋아지거나 균일성이 좋아지진 않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좀 고형 성분이 많아요. 왜냐? 그대로 흡수가 되니까. 생두에 그대로 체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성분들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고형 성분이 많고 단맛과 복합적인 맛, 바디가 강하고 생두 표면이 거칠거나 지저분하고 황색을 띈다. 워시드 볼게요. 장점은 높은 품질과 균일함. 왜냐? 과육이랑 점액질이 스며들기 전에 다 벗겨내고 순수하게 파치먼트 상태로만 생두 본연의 맛이죠. 거의. 내추럴은 체리 본연의 맛이라면 워시드는 생두 본연의 맛이죠. 단점은 환경오염. 왜 환경오염이에요? 자, 발효시키죠. 그 점액질과 과육. 그거 어디다 버려요? 물로 그냥 쓸려 내보내지 않을까요? 그게 만약에 하천으로 가고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면 절대 좋지 않겠죠. 일단 발효된 것도 그렇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퇴비, 비료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일단 환경적으로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는 워시드 커피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농장도 있어요. 그리고 비싼 생산 단가. 앞서 보여드린 어떤 게 있었죠? 이런 수조, 무거운 체리와 가벼운 체리를 구분해주는 수조, 그리고 발효조.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징은 내추럴에 비해 상대적인 고형 성분이 좀 적은 편이고, 왜냐? 과육에서 스며드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좋은 신맛과 깔끔한 신맛과 섬세하고 깔끔한 맛. 생두 표면이 매끄럽고 청록색을 띈다. 펄프드 내추럴 볼까요? 장점, 단점 묶어놨어요. 내추럴 방식과 워시드 방식의 장단점의 적절한 조화. 딱 중간이니까. 특징, 워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맛과 바디감이 좋은 편. 내추럴에 비해 깔끔하고 균일함.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커피 좀 해보셨던 분도 생소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허니 프로세스인데요. 펄프드 내추럴과 거의 유사한 가공 방식이에요. 다만 수확 시부터 당도, 브릭스라고 하는데 이 당도를 체크해서
괜찮은 것들만 딴 다음에 이 건조된 딴 다음에 외과피를 벗기고 과육이 어느 정도 남아 있겠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파츠먼트가 있어요. 점액질이 붙어 있을 거고 과육이 잠시만요. 파란색 과육을 굳이 세 단계로 나누자면 이 정도인데 이만큼을 다 흡수시키는 거랑 이만큼을 흡수시키는 거랑 이만큼만 흡수시키는 거랑 이만큼만 흡수시키는 게 다르죠. 양 자체가 다르고 두께 자체가 달라서 이 건조된 점액질 또는 과육에 따라 레드 허니, 옐로우 허니, 브라운 허니, 블랙 허니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두운 색에 가깝겠죠. 브라운 허니, 블랙 허니. 또 과육이나 점액질이 얇으면 옐로우 허니 또는 레드 허니 또는 오렌지 허니 이런 식으로 갑니다. 체리의 외과피를 얼마나 벗겨냈냐에 따라 향미와 색깔에 큰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허니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수확 시부터 당도를 체크한 다음에 따요. 그래서 비싸죠. 비싸고 맛도 괜찮을 거고 특이하고 독특하고 훌륭한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펄프드 내추럴과 비슷한 향미를 나타내고 워시드에 비해 상대적 우위의 단맛과 바디감을 표현. 이건 뭔가 펄프드 내추럴과 워시드 중간 정도의 성격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 내추럴이 있는데 얘보다는 훨씬 좋고 얘보다도 훨씬 좋은 게 바로 이 허니 프로세스. 다만 좀 번거롭고 수확이 가공이 좀 힘들죠. 물의 절약과 전기 화학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물을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흡수시키니까. 다만 그 흡수시키는 게 아무거나 흡수시키는 게 아니고 당도를 체크해서 또 모든 변수 같은 거를 조절한 다음에 외과피를 얼마나 벗겨낼 거냐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또한 건조 기간도 다릅니다. 펄프드 내추럴보다 조금 더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농장마다 최적의 맛을 내기 위해 엄청나게 연구한 끝에 만들어진 건데 최근에 많이 드셔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 들어 요즘 취급하는 카페들도 많아졌고 수입량이 조금 늘어서 허니 프로세스 커피는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커피 맛이랑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좋습니다. 저는 먹어보고 와 이거 되게 맛있다 싶을 정도로 괜찮았어요. 교재를 보시면 세미워시드가 있어요. 세미워시드는 뭘까? 발효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체리를 수확하고 세척 후 껍질, 과육 모두 제거하고 건조시키는 거. 이건 물이 좀 필요하죠. 발효 과정이 생략되었지만 우리 분리, 무거운 체리, 가벼운 체리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고 세척 후에 껍질, 과육을 모두 제거해서 건조시키는 게 세미워시드. 자, 건조가 끝난 커피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칠까? 클리닝, 이물질 제거, 돌 제거, 탈곡 과정을 거치고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광택 작업, 폴리싱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 크기, 밀도, 색깔 등에 따라 분류, 선별, 그레이딩을 합니다. 자, 허니 프로세싱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풀리 워시드, 완전히 워시드, 화이트 허니, 옐로우 허니, 레드 허니, 블랙 허니, 내추럴 이렇게 있는데 내추럴은 아주 시커멓죠? 그리고 워시드는 깔끔해요. 근데 이 허니 붙은 것들이 조금 얼룩이 적거나 색깔이 좀 진하죠? 이게 바로 과육과 점액질이 파치먼트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건조된 상태입니다. 자, 건조가 끝난 커피는 어떻게 건조된다. 이런 여러 가지 워시드 내추럴, 펄프드 내추럴, 허니 프로세스
거친 커피들은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모든 가공 방식의 건조는 수분 함량이 10에서 13%까지 건조를 시킵니다. 이 이유가 뭘까? 미생물 증식 예방과 장기 보관의 목적입니다. 생두는 우리나라 같이 생산을 안 하고 수입만 하는 국가에서 생두를 수입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못해도 한 달은 걸려요. 왜? 배로 오니까. 뭐 비싼 커피나 스페셜티급이나 뭐 샘플 같은 거는 비행기로 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배로 옵니다. 왜냐? 수입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비행기에 실지도 못해요. 배로 오기 때문에 장기 보관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건조를 시키는 이유는 장기 보관의 목적이다. 건조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햇볕 건조, 말 그대로 땅에서 그냥 말리는 거, 햇빛 받으면서 두 번째 그물 건조대, 이런 드라잉 렉이라고 합니다. 드라잉 렉. 아무래도 얘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겠죠. 왜? 여기는 벌레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동물의 배설물 또 곤충들의 알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물 건조대는 일단 땅에서 멀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벌레와 동물들에게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 건조가 있는데 기계 건조는 브라질 같은 데서 많이 해요. 거기는 워낙 취급하는 커피가 많다 보니 일일이 이렇게 건조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기계 건조를 한다는 점. 돈 많은 농장에서, 돈이 없는 농장에서는 기계 건조 잘 안 해요. 이게 좀 비싸서 에어드라이어는 커피 건조시키는 드라이어는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건조를 시켜줍니다. 건조를 시킬 때 이게 건조대예요. 생두가 많이 있어요. 얘네를 뒤집어 주지 않으면 안에 있는 애들은 썩거나 발효될 수 있겠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분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건조가 될지언정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퀴 같은 걸로 잘 뒤집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드라잉 렉, 이런 데서도 잘 한번 이렇게 섞어 주셔야지 안에 있는 게 썩거나 곰팡이가 쓸지 않겠죠. 기계 건조 장면입니다. 대량으로 할 때 좋아요. 건조 후의 가공 과정인데 아까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한번 자세하게 볼까요? 이물질 제거, 당연하죠. 건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돌, 곤충의 알, 뭐 죽은 곤충, 벌레, 동물들의 배설물, 이런 이물질을 제거해야겠죠. 클리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돌도 제거해 주시고, 탈곡, 벼에서 쌀을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벼가 파치먼트고 우리가 먹는 쌀은 생두. 쉽죠? 체리는 여러분들 자두 연상하시고, 파치먼트는 벼, 생두는 쌀. 연상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정말 편합니다. 탈곡 과정, 파치먼트 분리. 근데 여기 보면 탈곡이 헐링, 허스킹 이렇게 있어요. 달라요. 이거 훌링이라고 읽는 분도 있고, 이건 근데 거의 다 허스킹이라고 읽더라고요. 이건 밀링이라고도 해요. 밀링. 탈곡 과정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택 작업은 폴리싱이라고 하는데, 생두에 보면 어떤 얇은 막이 하나 있어요. 은피라고 해요. 생두의 구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은피가 있는데 이거 영어로 하면 되게 쉬워요. 은, 실버, 피부할 때 피, 스킨. 실버 스킨이라고 하는 얇은 막이 있는데, 이거는 주문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작업을 한다. 안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로스팅 과정에서 웬만하면 거의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폴리싱 작업은 거의 안 하는 추세고 안 하는 데가 더 많아요. 하는 데보다. 이러한 과정이 주문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분류, 선별 각각의 분류 기준에 따라 그레이딩을 합니다. 포장 해야죠. 그래야지 나가니까 다른 나라로. 생두의 포장 방법이나 원두의 포장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두 그리고 커피의 유지 보관 챕터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아까 밀링 뭐였죠? 탈곡이었죠? 탈곡 과정을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파치먼트예요. 뭔가 좀 약간 두꺼운 막, 딱딱한 막, 벼 연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벗겨내는 과정이 바로 탈곡 과정이에요. 허스팅은 내추럴 커피, 컬링은 워시드 커피. 이게 생두고 겉에 있는 좀 딱딱해 보이는 이 막이 바로 파치먼트입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그냥 파치먼트라고 부르고요. 파치먼트는 이런 탈곡기에 넣고 탈곡을 하게 되는데 헐러라고도 하고 허스커라고도 합니다. 네, 보통은 헐러라고 써 있어요. 훌러라고도 할 수 있고 헐러라고 할 수도 있고 훌러? 전 헐러가 좋아요. 보시면 이런 탈곡기, 탈곡 잘 해서 순수하게 이런 생두만 남겨둔 상태로 그레이딩을 합니다. 자, 이 생두를 보시면 뭔가 막 붙어 있지 않나요? 보이시나요, 혹시? 이걸 바로 은피라고 해요. 실버 스킨. 이 실버 스킨을 벗겨내서 위에 좀 매끄럽게 만들어 놓는 작업이 폴리싱.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요. 체리 100kg를 수확했을 때 각 가공 과정별 얻을 수 있는 생두의 양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꼭 시험에 한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두 번 보면 한 번은 나올까 말까. 나오는 문제? 확실하게 나오는 문제. 이걸 만약에 체리 100kg라고 가정했을 때 워시드, 내추럴, 펄프드 내추럴, 허니 모두 20kg. 이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펄프드 내추럴이랑 허니 같은 경우는 과육이 스며드니까 생두가 더 무겁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워시드 내추럴, 펄프드 내추럴, 허니 다 포함해서 20kg 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100kg 수확하면 20kg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 이거 틀리지 마세요. 저도 처음 공부를 했을 때, 처음 바리스타 시험을 볼 때 이거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추럴은 아무래도 좀 흡수되는 게 있으니까 워시드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나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보기 좋게 틀렸죠. 여러분들 절대 틀리지 마시라고 제가 크게 썼어요. 20kg만 얻을 수 있습니다. 100kg에 50kg 수확하면 한 얼마나 될까요? 10kg 정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체리가 있으면 생두 얘 무게는 얘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두 100kg를 하려면 농부가 몇 킬로를 따야 될까요? 정말 쉬운 문제죠. 100kg라면 체리는 한 500kg 정도를 수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커피 나무 한 그루에서 하루 동안 하루가 아니구나 딸 수 있는 체리의 양은 약 1파운드 그거밖에 안 돼요.
이 500kg를 따려면 이 100kg의 생두를 하기 위해서 500kg의 체리를 따게 되는데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더라도 500kg가 금방금방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얘 보면 되게 빨갛죠?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진짜 정말 많은 농부와 어린아이들, 난민 또는 지금 아직도 있겠지만 아프리카에는 노예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의 노력과 땀, 눈물이 섞여 있는 커피예요. 커피 그래서 버리는 거 저 되게 안 좋아해요. 다 드세요. 오강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나 저 이거 사진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카톡에 요즘 사진 보내는 거 공짜잖아요.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 5강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 6강에서 뵙겠습니다. 6강에서 생두의 구조, 물리적 구조, 성분,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사진도 많이 제가 박아 놓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